신났어요. 엄마 거울 색깔 기왕자 엄마 얼굴 봐주세요. 기왕자 아이고 너무 좋죠. 왕자님. 좋아요. 아이를 위해 나서 자란 고향도 부모님과 형제들 다 두고 목숨 걸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교인이 있습니다.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아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녀. 나는 오늘 많은 사람들과 그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 만드는 내내 늘 그녀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흘러 볼을 촉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강야로 저 먼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강의 경력도 대단하고 실력 또한 인정받는 명강사. 그 덕에 그녀는 1년 365일 고속도로와 항공기 안에서 이동하고 식사는 거의 라면으로 때우는 때가 많고 잠도 차 안이나 타지에서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강연을 대한민국에 와서 조금 운전 생활을 하다가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현모양처를 꿈꾸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는 가만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우리 상담사님께서 군 경력도 있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왜 그냥 가만히 있냐 이래가지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했던 게 강의였고 그 한 번 했던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께서 이렇게 전문 강사 가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2012년도 7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9회 가정을 마치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앓고 있는 장애는 언어 발달 장애라고 해서 아이가 6살 때 뇌종양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할 당시 그 집도의께서 교수 선생님께서 제의를 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종양 상태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다라고까지 하셨는데 부모님이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수술이 잘 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장애를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당시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냐, 언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지능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언어 장애가 올 수 있고 아니면 완전 사지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멀쩡히 뛰어다니는 아이가 가만히 두루 누워 있으면 또 안 되겠고 이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결정한 게 그러니까 이게 종양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손상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뛰어다닐 수 있게만 아이가 그냥 누워 있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아이라는 게 계속 작아 있는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언어 쪽을 선택했고 했었고 종당에는 아이가 수술은 잘 됐지만 아직까지 아이의 지능이 지금 딱 2살 반, 3살에서 멈췄고 그리고 지금 전혀 가끔 엄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맘마.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저는 아이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대한민국의 의학 기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의 오늘날의 내 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나아질 확률은
좀 나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진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게 계속적으로 재활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었냐면, 예전에 그 치료를 계속 받기도 했지만, 그 교수님께서 이 아이가 수술은 괜찮은데 이 상태라고 할 때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좀 늦었어요. 걸른 것도 2돌 지나서 걸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전변이 검사 같은 걸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는 이게 이게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자비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 검사가 그때 얼마였지? 500만 원이었나? 그리고 부모들 검사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이 피, 저희 두 부부 피를 해서 미국에 보냈었고, 예, 당연히 돈은 자부담을 했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3달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그 아이 아빠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서 없는 그 유전 변이가 아이랑 아들한테서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빠는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제가 그 유전 변이 검사를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거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해북도 평산에 오래 군복무를 했었고, 그곳에는 그 우라늄 강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수명이 엄청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아이가 그 장애를 가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거기서 군복무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거기에 우라늄에 노출되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도 솔직히 있었어요. 예, 솔직히.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한편으로는 예, 좀 안도의 숨도 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죠. 예, 대한민국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 때문에 왔다고. 예, 아이 때문에 왔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임신 3달 돼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겼으면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늘 아이한테 감사한 게, 엄마의 인생을 바꿔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중국에서 신랑을 만났을 때 아이가 안 생겼으면, 제가 약속한 대로, 신랑하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3년 또는 한 10년 있다가 다시 북한에 갔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 그 나이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왜냐면 북한에서 33살은 거의 아이를 안 낳거든요. 근데 예, 운 좋게 정말 아이가 나한테 생겼고 축복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는 그냥 아이랑 죽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속초에 보게 되면 영랑호가 있어요. 사실 거기까지 갔댔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애 말만 하면 눈물 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집도 사고 이렇게 차 사고 이런 걸 보면서 한국 남편 잘 만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남편 잘 만났어요. 저 정말 전 이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회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뒤에서 남편이 가정적으로 다 서포트 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돈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가치를.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정말 남편 잘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대한민국에 올 때는 호황한 꿈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정말 빈터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빚밖에 없었어요. 신랑이 사업을 하면서 진 빚밖에 없었는데 그 빚을 갚아가면서 오늘날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신랑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냐 했더니 우리 신랑은 그래요. 기적이라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너라서 너기 때문에 윤희 엄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랑 그리고 저 그리고 시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하루 2-3시간씩 자면서 하루에 1000km 넘게 운전을 해가면서 김밥 한 줄로 버텨가면서 정말 오늘날에 이걸 마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언젠가는 늘 그랬잖아요. 저는 아들보다 딱 하루 더 살고 싶다고. 이거는 아마 전 세계 아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뜬다고 하게 되면 내가 없어도 아들이 엄마 있을 때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꼭 마련해 주고 싶어요. 요즘은 뭐 돈만 있으면 좋은 시설 같은 데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최종 희망 사항은 정말로 돈 많이 벌어서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이 엄마랑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윤희는 고등 2학년 나이지만 씻고 입고 먹고 산책하는 모든 것을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를 낳으면 어떠냐는 질문에 혜경 씨가 하는 말,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 혹여 이 아이를 포기할까봐 지금처럼 살려고 한다는, 모자의 종을 맺고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깊이 머리가 숙여집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유나,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엄마와 오래도록 함께하자. 우리 모두 응원할게. 혜경 씨, 영상 제작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